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제가 하도 역사 프로그램을 봐서 그런가 네.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장군, 적군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소리가 들리더니 네. 제가 그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돌격 앞으로. 이 꿈이 혹시 제 전생이 아니었을까? 아니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 것 같은데 김유신 장군 명언 아니에요? 아시네요. 네. 아, 그러면은 전생에 이제 자기가 김유신 장군이었다. 네. 왜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들이 장군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장군상이기는 해요. 그쵸. 예. 네. 약간 고전적으로 생겨가지고. 뭐요? 약간 촌스럽게 생겼단 말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얼른 이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제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전 대통령이 1990년 7월 18일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광복 이후 40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요. 윤보선은 1920년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원이 됐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후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 해 12월 제2대 서울시장에 발탁됩니다. 정말 민주화 운동에 열정적이셨네요. 맞아요.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요. 또 4.19 혁명 당시 3.15 부정선거 진상조사단장을 맡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윤보선 전 대통령은 1960년 실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재적 259석 중 208표를 얻어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정변의 발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에는 198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9년 7월 18일 영화배우 강수연이 제16회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특히나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촬영 당시에 강수연 씨가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밀고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했다는 에피소드는 아주 유명하죠. 맞아요. 그래서 강수연 씨가 더욱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강수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모스크바 영화제는 어떤 영화제였나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는요, 1959년 소련 국가영화위원회와 영화인 동맹에 의해 창설됐습니다. 경년으로 7월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또 동유럽을 비롯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출품하는 영화제로 최대 규모의 영화제이기도 합니다.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는 작품상, 심사위원 특별상,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등 본상이 4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본상 중 하나인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따낸 강수연은 1987년 제4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이어 두 번째로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에서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4살 때부터 아역 배우로 연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월드스타가 된 거네요. 맞아요. 가부장제에 희생된 안악부터 독립적인 현대 여성까지 한국 여성상의 극단적인 스펙트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죠.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 5월 7일에 갑자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됐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곳에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1401년으로 가볼까요? 1401년 7월 18일 신문고가 설치됐습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의 개국 이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북을 쳐서 왕에게 하소연할 수 있게 한 제도였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봤는데 볼 때마다 저도 한번 쳐보고 싶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어요? 한두 개가 아니지. 이 백성의 구제창구라는 명분으로 이미지는 좋았지만 좀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고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나의 억울함이나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그 통로가 있기는 한 거니까 조금의 희망이라도 좀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신문고에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신문고는 신분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문고가 대궐에 위치해 있고 격고 절차의 엄격 및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이 과중되는데요. 당시에 엄격한 신분제 및 상관이나 관장에 관계된 일의 격고는 엄격히 통제된 탓에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관리, 또 양반들만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그 현대판 신문고가 있었잖아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네, 국민의 대표적인 대정부 소통 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20대 정부 출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네, 또 뭐 언젠가 비슷한 그런 소통 창구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밖에도 7월 18일에 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6년 체조 선수 코마네치가 올림픽 체조 사상 처음으로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대단한 정말 기록인데 네. 당시에 나이가 14살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그 루마니아의 체조 요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잖아요. 네. 소녀 코마네치가 2단 평행봉에서 현란한 연기를 펼치고 사뿐히 착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시만 해도 체조 만점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만점을 받으면서 세계 기록을 깼죠. 만점인데 어떤 기록이 그보다 앞서서 있겠어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런가 하면 1955년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개국의 제네바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 열린 회담으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영국 수상 이든, 프랑스 수상 피에르, 소련 수상 불가닌이 참석했는데요. 제네바 회담 주제는 뭐였습니까? 독일의 통일 문제, 유럽의 안전 보장, 군비 축소, 동서 간의 교류 촉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안타깝게 23일 막을 내렸다고 해요. 또 1936년에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기도 했고요. 스페인령 카나리아 군도에 좌천돼 있던 프랑코 장군이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와 국민을 향해 쿠데타 선언을 해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